이 실전 포토샵 폴더에는요, 우리가 연습을 할 수 있는 그 예제 파일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그림 파일이다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물론 우리가 학원에서 배운 걸 다른 예제를 가지고 연습을 해봐도 되지만 기왕이 연습할 때 똑같은 예제로 하면 연습이 더 쉽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드린 거니까 아마 USB 주신 분들 제가 실전 포토샵 파일 넣어드렸을 거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그거 확인해 보시면 되고, 이 안에는 그냥 이런 그림들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제가 설명할 때 이 PPT 있는 내용을 좀 참조해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전 포토샵에서 제가 설명하는 어떤 순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교재 내용은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적혀 있는 이런 내용들인데, 제가 보통 이제 순서를 설정해서 말씀드릴 때 요거 기준에서 얘기를 하니까 혹시 공부하실 때 참고하시려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포토샵은요, 사진을 편집하고 보정하는 프로그램이 포토샵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할 거는 간단한 합성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리고 선택 툴들을 여러 가지 이제 선택 툴들을 배워보면서 레이어에 대한 개념도 한번 익혀보고자 해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할 거는 바로 여기 있는 배경과 이 소파를 하나로 합성을 하는 이 합성을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자, 포토샵을 열었고요. 여기서 열기를 눌러볼까요? 열기. 예제는 바탕화면에 있는 0점 실전 포토샵을 열어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예제를 선택을 할 건데요. 코치 비즈랑 코치 이렇게 두 개를 선택해 올 거예요. 일단 제가 코치 비즈부터 한번 열어볼게요. 코치 비즈라는 배경을 선택하고 열기를 하면은 배경이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가져와졌어요. 자, 이 그림은 coachbg.jpg라는 jpg 파일로 지금 현재 화면은 전체 사이즈에 비해서 66.7% 정도 축소가 된 화면이고, 여기 위쪽에 보니까 RGB 컬러로 되어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예,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JPG 파일인 거예요. 그리고 레이어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 레이어 패널에서는 배경이라고 적혀 있으며 요 옆에 보시면 자물쇠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그냥 일반적인 사진을 불러왔을 때 이렇게 나와요. 네, 아까 전에 이 사진에다가 쇼파 그림을 붙일 거거든요. 그래서 쇼파 그림을 다시 한번 불러와 볼게요. 자, 사진을 또 불러올 때는 파일에서 열기를 누르시면 쉽게 부를 수가 있어요. 파일의 열기에서 코치라고 되어 있는 이 쇼파 그림을 선택하시고 열기 한번 눌러볼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위쪽에 태브 형식으로 하나 더 열려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은 여기 쇼파 그림은 현재 코치.png라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번에 아마 사전평가 때 JPG와 PNG, GIF의 특징 말씀드렸었죠? 일단 JPG는 일단 압축률이 되게 좋고 화질을 다양하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건 장점이지만 투명한 이미지를 만들 수가 없었다면, PNG는 GIF와 JPG의 장점 많은 혼합한 파일로 이렇게 투명한 이미지, 즉 배경이 없는 이미지를 만들면서도 해상도가 좋게 저장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바깥쪽에 지금 체스판처럼 보이겠지만 포토샵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즉 투명한 상태를 이렇게 체스판 형태로 나타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거는 요 그림만, 쇼파 그림만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요 코치.png 파일은 지금 보니까 100%로 원래 크기 그대로 보여지고 있는 상태고요. 보니까는 RGB 컬러를 쓰고 있네요. 그죠? 영상 빛이 삼은색 RGB.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은 아까 레이어 패널엔 레이어 0이라고 적혀 있는데 요 옆에는 아까처럼 자물통이 보이지는 않아요. 그죠? 자, 이렇게 레이어의 특징을 한번 살짝 살펴보았고요.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아까 배경에다가 이 소파를 올려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동 툴을 잠시만 누를게요. 도구 상자의 요 첫 번째 있는 이동 도구라는 것을 한번 클릭해 주세요. 왜냐면 소파를 이동해 놔야 되니까. 자, 이걸 한번 누르고
요 코치.png라는 요 이름 탭을 누르시면서 약간 이렇게 떼어내면은 이렇게 탭이 붙어있던 게 떨어져 나와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쇼파 그림에 마우스를 올려두시면 이렇게 삼각형 모양과 네 방향 화살표 모양이 뜨죠. 이때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시면서 옆으로 옮기시면요. 이렇게 쇼파가 복사가 돼서 여기 배경 안에 들어가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png 파일은 필요 없으니까 X 눌러 닫아 볼게요. 자, 어때요? 간단하게 합성이 됐죠. 자, 우리가 이렇게 보았을 때는 쇼파가 이 배경에 제대로 붙어있는 하나의 사진처럼 보이겠지만 실제 이 레이어를 보시면 배경이라는 아까 그 JPG 사진에 레이어 1이라는 레이어가 하나 올라가져 있는 형태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레이어가 조각 그림으로 올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얘 위치를 끌어다가 내가 원하는 데다 갖다 놓을 수도 있고 이 쇼파를 내가 너무 크면은 크기를 조절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일단 쇼파 배치까지 잘 됐는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이 쇼파의 크기를 조절하는 것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크기 조절 한번 해보세요. 크기를 조절하실 때 컨트롤 T, 이게 크기 조절 상자예요. 자, 여기 있는 가장자리 요 네모들 크기 조절 상자에 마우스를 가져다 놓으시고 Shift를 누르면서 크기를 조절하시면 가로 세로 크기를 동일하게 조절할 수가 있었어요. 마우스를 먼저 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뗐고 Shift를 뗄게요. 자, 크기가 마음에 들게 적용됐다면 엔터. 자, 컨트롤 T를 눌렀더니 이렇게 네모난 상자들이 떴어요. 여기 혹시 중간에 이런 표시 보이세요? 이거를 중심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중심점을 기준해서 회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아까 이 네모난 상자 위에다가 놓지 말고 조금 더 바깥쪽에다 놔보면 화살표가 이렇게 두 방향 화살표긴 한데 꺾어져 있는 두 방향 화살표가 보일 거예요. 이 상태로 누르면서 끌어보면은 이렇게 회전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Shift를 누르면서 회전하는 경우는 15도씩 이렇게 회전되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이 중심축이 지금 가운데에 있는데 얘를 제가 여기 왼쪽 상단쯤으로 놔볼게요. 그리고 회전을 하면 이렇게 중심축을 기준해서 회전이 되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이 되는 기준은 중심축이 기준이고요. 축을 기준해서 회전이 되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크기 조절 상자 컨트롤 T 보면서 회전까지 한번 살펴보았고요. 조금 더 말씀드리면, 자,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렀을 때는 이렇게 다양한 어떤 메뉴에서 골라서 회전을 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걸 180도 돌려야 된다면 180도 회전, 이 쇼파가 만약에 누워있다 그럼 시계 방향으로 90도 회전하거나 반시계 방향으로 90도 회전할 수도 있죠. 또는 좌우를 바꿔야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는 여기서 가로로 뒤집기를 하면 좌우가 바뀌어요. 만약에 여기서 상하를 바꿔야 된다면 세로로 뒤집기를 하면 상하가 바뀝니다. 네, 참고해서 한 번씩 건드려 보시고 마음에 들게 됐으면 엔터 치시면 되고요. 마음에 안 들게 됐으면 ESC 하면 아까 크기 조절된 게 일단 확정됐던 대로 이렇게 취소가 될 거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쇼파를 한번 움직여 봤는데요. 여기까지 일단 질문사항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선택 툴에 대해서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있는 벽에다가 연예인 브로마이드 사진을 올리고 싶어요. 그래서 파일에 열기를 눌러서 여기 1209 라네즈라고 적혀 있는 사진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하고 열기 하면은 이렇게 불러올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전처럼 벽에다 붙일 거니까 이 1209 라네즈는 이름 탭을 눌러서 떼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이 사진을 전체 다 가져다가 넣을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영역을 선택해서 넣고 싶어요. 즉 여기 있는 연예인 얼굴 부분만 네모나게 잘라서 넣고 싶다면
이동 툴 바로 밑에 보시면 사각형 윤곽 도구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옆에 이렇게 세모난 표시가 있죠. 이거는 여기 이 툴박스에 메뉴가 숨어 있음을 뜻해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시면 사각형 선택 윤곽 도구나 원형 선택 윤곽 도구 등으로 바꿔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All에 눌러서 고르실 수도 있어요. 혹시 여기가 원형 선택 윤곽 도구로 되어 있으신 분은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사각형 선택 윤곽 도구로 바꿔주세요. 자, 사각형 선택 윤곽 도구는 그 말 그대로 사각형으로 선택하는 도구예요. 그래서 이 지금 모델의 왼쪽 상단 위치에서부터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시면서 대각선으로 끌어주시면 선택 영역이 설정이 되고요. 이거를 우리가 이쪽으로 이동할 거잖아요. 이렇게 사각형 선택하시고 나서는 이동 툴을 골라서 아까 선택 영역 안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놓으면 이렇게 가위 표시가 뜰 거예요. 이때 끌어다가 옆으로 이렇게 이동해 놓으면 이쪽으로 이렇게 복사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 됐다면 라네즈 창은 X 눌러서 닫아 볼게요. 자, 그리고 이 사진이 너무 크다면 우리가 사진을 크기 조절을 할 수 있어야 될 텐데요. 아까 소파 조절할 때 썼던 단축키인 Ctrl T 눌러보시면 크기 조절 상자가 마찬가지로 나오게 되고, 이때 Shift를 누르시면서 가장자리에서 크기를 내가 원하는 정도까지 조절해 놓을 수가 있어요. 마음에 들게 됐다면 엔터 치시면 적용이 됐겠죠. 따올 때 영역을 더 많이 따온 거예요. 옆에가 좀 남은 거죠. 그래서 나는 여기 필요 없는 부분을 지우고 싶다라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은 마찬가지로 사각형 선택 도구로 선택하시고, 지금 현재 이 연예인 사진이 레이어 2가 선택이 되어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지울 만큼을 범위를 잡고 그 다음에 딜리트를 누르시면 이렇게 지워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역만큼을 딜리트, 삭제하겠어 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반짝반짝 선택력이 남은 부분은 Ctrl D를 눌러서 선택을 해제해 주시면 돼요. Ctrl D는 선택의 선택 해제인데요. 이렇게 매번 누르기 힘드니까 단축키인 Ctrl D로 기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부분은 이렇게 선택하셔서 딜리트 눌러서 제거도 해보시고, 선택 해제는 Ctrl D예요. 자, 이렇게 한번 수정해 보세요. 자, 파일에서 열기를 눌러서 가져올 건데요. 이번에는 초콜릿이라고 되어 있는 예제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초콜릿 중에 여기 있는 동그란 초콜릿을 가져올 예정인데요. 일단은 얘가 이렇게 앞에 가리고 있으면 우리가 가져오기 좀 불편할 테니 아까 전처럼 이름 탭을 눌러서 이렇게 당겨서 뜯어낼게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초콜릿을 선택을 할 건데, 이번엔 사각형이 아니라 초콜릿이 원형 모양이죠. 따라서 여기 있는 도구 상자 툴박스에서 선택을 원형 선택 윤곽 도구를 잡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원을 이제 선택하실 때 어떻게 선택하냐면, 여기 끝점과 이 끝점이 만나는 위치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면서 대각선으로 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원을 쉽게 딸 수가 있어요. 자, 다시 우리가 이 원이 사각형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각형의 왼쪽 상단에서 오른쪽 하단으로 끌어준다면 딱 영역이 잡히죠. 근데 지금 저는 어느 정도 숙달됐으니까 좀 더 쉽게 잡겠지만 아마 처음엔 이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 선택 영역 변형을 하면 아까처럼 이렇게 크기 조절 상자가 생겨서 여기서 크기를 직접 이렇게 조절해서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들게 이렇게 맞추셨다면 엔터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이제 마찬가지로 이동 툴로 이 그림을 끌고 이렇게 옮기면 옮겨지겠죠? 자, 이렇게 한번 원형 선택 툴로 선택 영역을 따보세요. 우리가
사각 선택과 원형 선택 윤곽 도구에 대해 보았어요. 이번에는 사각형이나 원형이 아닌 다른 도형을 선택해 와 볼 건데요. 다른 어떤 그림을. 자, 파일에서 열기 눌러볼게요. 여기에서 이번에는 뭘 가져올 거냐면 요 캔들이라고 돼 있는 요 그림을 불러와 볼게요. 자, 캔들도 마찬가지로 요 코치비주에다 넣을 거니까 여기 이름 툴을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면서 뜯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끌어내요. 자, 여기서 캔들 그림을 여기로 가져오고 싶은데 캔들은 네모나거나 동그랗지가 않죠? 그래서 이거는 사각형이나 원형 선택으로 가져오지 말고 다른 걸로 한번 가져와 보려고 해요. 자, 여기 하나, 둘, 세 번째 보시면은 올가미 툴이라는 게 보이는데요. 이 첫 번째 올가미 도구라는 거는 내가 마우스로 끌어서 영역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여기서 끌어서 이렇게 잡으면은 드로잉 실력이 굉장히 좋아야 예쁘게 딸 수가 있겠네요. 주변이 막 지저분하게 따지는 거 보이죠? 물론 이동은 이동 툴로 끌고 가면 돼요. 근데 이뻐요? 내가 말하고도 민망한데 안 이뻐요. 그죠? 이 드로잉을 할 때 정확하게 따지 않으면 이렇게 배기 싫게 남기 때문에 보통은 이 올가미 툴로는 선택을 우리가 이렇게 해오지 않고요. 다른 선택 툴의 보조 요소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가져온 거는 내가 지우고 싶어요. 그럼 얘를 선택해서 딜리트를 누르면 쉽게 제거가 돼요. 그러면 이 캔들을 좀 이쁘게 따오려면 어떻게 따오면 될까요? 자, 일단 요 가장자리를 보면은 캔들의 가장자리가 좀 또렷해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자석 올가미 도구라는 걸 한번 골라볼까요? 자석 올가미 도구는 자석이 철에 들러붙는 성질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색상면, 요 경계, 이미지의 경계면에 들러붙는 게 자석 올가미 툴이에요. 위쪽에 빈도수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정점의 개수를 말하는데요. 일단 빈도수는 100으로 놓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100으로 설정을 해두시고 나서 여기 캔들의 가장자리, 이 테두리 부분을 한번 찍어주세요. 클릭. 이 선택역 안 사라졌네요. 컨트롤 D. 다시 여기 선택 영역 부분에 선택역이네. 여기 테두리 부분에 클릭 하시면 이렇게 정점이 생겼고 그냥 마우스를 누른 상태가 아니라 마우스 몸체를 그냥 이렇게 끌어서 이동해 주시면요. 이 정점이 이렇게 조밀하게 찍혀지면서 선택이 되는 거예요. 처음 점 끝점 맞닿을 땐 동그라미가 뜨고 클릭하시면 선택 영역이 잡힙니다. 그러고 나서 아까처럼 이동하기 위해 이동 도구로 끌고 가시면 완성. 아까보다 훨씬 깔끔하게 가져와졌죠? 다시 선택 해제 컨트롤 D. 자, 일단 올가미 툴, 자석 올가미 툴로 따실 때 실수하시는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정점을 우리가 찍고 가져오다가 삐끗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정점이 엉뚱한 방향으로 이렇게 따졌을 때는 딜리트를 누르시면 정점 한 개 한 개씩을 지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못 따진 정점만큼을 지워낸 다음에 이어서 그리시면 되겠죠. 그렇게. 그리고 처음 점 끝점 맞닿을 때 동그라미가 뜨는데 가끔 동그라미가 안 뜨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처음 점 끝점이 맞닿지 않거나 조금 빗나갔거나 이런 경우일 텐데 이때는 엔터를 치시면요. 이렇게 처음 점과 끝점을 억지로 연결하면서 모양을 따줍니다. 또 선택 해제해 볼게요. 만약에 그리다가 이렇게 돼서 엉터리가 돼버린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딜리트를 일일이 누르면서 풀기 힘들잖아요. 이때는 간단하게는 ESC 키를 누르면 취소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번엔 자석 올가미 툴로 캔들을 한번 따와 봤는데요. 요걸 한번 연습해 보세요. 하고 이동 툴로 끌어다 배치.
그리고 얘는 이제 필요 없으면 닫고, 크기가 크니까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 적당한 사이즈로 조절하시면 되겠죠? 얘도 조절할 거면 얘를 찍고, 그럼 레이어가 선택됐을 테니까 컨트롤 T로 크기 조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봤어요. 자, 일단 질문사항 봤고요. 따로 질문이 없다면 우리 조금 쉬었다가, 자, 파일에서 열기를 눌러볼게요. 자, 여기서 예제는 여기 두 번째 있는 요 예제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팔찌 예제를 열어보니까 여기 이렇게 육각형의 로고가 있는데요. 이 로고를 따가지고 아까 요 소파 부분에 요 화분이나 아니면 요런 캔들에다가 놓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요 가장자리를 보면 좀 또렷해 보이긴 하지만 주변이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어수선하죠. 그래서 만약에 자석 올가미 도구로 따려 그러면 엉뚱하게 이렇게 바깥에 다른 영역들이 따질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따면 좋으냐? 일단 이게 도형이 각져 있죠. 자, 이럴 때 따기 좋은 툴은 다각형 올가미 도구예요. 얘는 각진 영역들을 찍어서 영역을 설정하는 거라 굉장히 편하게 딸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얘를 따려고 보니까 화면이 좀 작아서 이게 크기가 좀 잘 안 보이네요. 좀 더 크게 보고 싶다라고 할 때는 돋보기 툴로 클릭하시면 커져요. 반대로 작게 보고자 할 때는 Alt를 누르고 있으면 돋보기가 마이너스가 떠요. 이때 클릭하시면 작아져요. 자, 또는 돋보기로 누르면서 끌면 커지고 반대로 끌면 작아져요. 자, 화면을 이렇게 확대해 놓고 따게 된다면 좀 더 자세히 딸 수가 있겠죠? 근데 이번에는 얘가 화면에 가장자리 있다 보니까 따기가 좀 불편해요. 요 안쪽으로 보이게끔 하고 싶다면 여기 손바닥 보이죠? 손도구를 이용해서 끌고 가면 이렇게 화면에서 내가 보기 좋은 위치로 이렇게 맞춰놓고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돋보기는 확대. 클릭할 때마다 확대되죠? Alt 누르면서 클릭하면 축소해요. 또는 아까 보셨듯이 돋보기에서 마우스로 끌면 이렇게 커지고 반대로 끌면 작아져요. 그리고 내가 이거를 화면이 좀 옆으로 가서 좀 당겨서 보고 싶다면 손바닥 툴로 누르면서 끌고 오면 이렇게 당겨서 맞출 수 있어요. 자, 요거 단축키 나가볼게요. 자, 우리가 어떤 툴 상태든 컨트롤 플러스는 확대예요. 컨트롤 마이너스는 축소예요.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에 적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있는 애를 좀 앞으로 이렇게 뭐랄까 가운데로 끌고 보고 싶다면 스페이스바를 누르면서 끌고 가면 이렇게 어떤 툴 상태든 손바닥 툴이 되면서 옮겨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축키를 혹시 외우면 좀 더 빠르게 작업할 수 있겠지만 내가 기억이 잘 안 난다 하면 돋보기 툴이나 손바닥 툴을 활용하시면 되세요. 자, 기능을 좀 더 알려드리자면 이 돋보기 툴은 더블 클릭하면 무조건 화면을 100% 사이즈로 보이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이 손바닥 툴은 더블 클릭하면은 화면에서 보기 좋은 사이즈로 확대하거나 축소를 시켜줘요. 이거는 그냥 기본 툴에 대한 설명이니까 간단하게 봐두시고요. 지금 본 예제에서는 여기 있는 요 뭐죠? 육각형, 팔각형 요 도형을 따올 거예요. 그러면 화면을 적당하게 내가 편집하기 좋은 정도로 확대를 해놓고 아까 말씀드렸던 다각형 올가미 도구로 요 꼭지점 부분을 찍습니다. 그리고 다음 꼭지점 부분을 찍으시면 되겠죠? 또 다음 꼭지점을 찍어요. 근데 아까처럼 이렇게 딴 데 찍혔다 라고 할 때는 딜리트를 눌러서 풀면 되는 거예요. 꼭지점을 이렇게 찍고 그 다음 여기 꼭지점을 찍고 처음 점 끝점 맞닿을 때 동그라미 떴죠?
이때 클릭하시면 선택 영역이 잡히고요. 이거를 다시 움직일 거니까 이동 도구로 이 선택 영역 안에서 이렇게 가위 표시 뜰 때 누르면서 끌고 가시면 이렇게 따와집니다. 배치가 크니까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해서 배치의 크기를 맞춘 다음에 엔터. 그리고 배치해 주시면 되죠. 자, 이번에는 여기에다가 파일의 열기 예제 중에 VOther2라는 예제를 가져올게요. 우리가 선택 툴을 지금 배우고 있는데 일단 사각형이나 원형 선택 툴은 사각형 선택 윤곽 도구나 원형으로 선택을 하면 됐었죠. 특정 도형 모양으로 선택할 땐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었고, 그 외에 색깔의 어떤 경계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따서 가져올 때 자석 올가미 도구나 다각형 올가미 이런 것들을 활용했어요. 그리고 올가미 도구라는 것도 배웠는데 이 올가미 도구는 우리가 드로잉 실력이 좋지 않으면 따기가 좀 힘들다 보니 보통은 보조 역할로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선택해 올 툴들은요, 바로 이쪽에 있는 빠른 선택 도구와 자동 선택 도구인데요. 빠른 선택 도구는 영어로는 퀵 셀렉션 툴이라고 불러요. 진짜 빠르게 선택할 수 있는 툴이에요. 자, 얘가 선택이 되는 건 어떻게 선택이 되냐? 색깔에 따라서 선택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빠른 선택 도구를 골랐고 여기 그림에 가보면 이렇게 동그라미가 보일 텐데 이게 브러쉬의 크기예요. 혹시 크기가 너무 작거나 크다면 조절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 옵션 바에 여기 25, 저는 지금 25라고 적혀있는 이게 브러쉬의 크기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키우거나 작게 만들 수가 있고, 근데 매번 여기 와서 키우거나 작게 만들기 힘드니까 단축키를 말씀드리면 왼쪽 대괄호는 브러쉬를 작게 하는 거고요. 오른쪽 대괄호는 브러쉬를 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브러쉬 크기를 그냥 적당하게 맞춰주시고 이 피망 안쪽 부분을 누르면서 끌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선택이 됐죠? 그리고 이제 이동 툴로 끌고 옮기면 이렇게. 그래서 정확하게 선택하는 거는 조금 힘들다. 그러니까 빨리 선택하는 편한 툴로 활용하시기에는 퀵 셀렉션이 괜찮습니다. 얘를 가져왔으니까 이거를 컨트롤 T에서 크기 조절해서 마음에 드는 사이즈 정도로 맞추면 될 거고요. 엔터 치시면 적용됐죠? 자, 만약에 이거 3개를 다 가져오겠다라고 한다면 잠깐 선택 해제해 볼게요. 컨트롤 D. 다시 퀵 셀렉션에서 요 안에서 잡으세요. 여기 테두리에서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 퀵 셀렉션을 안에서 끌어서 이렇게 잡으면 돼요. 영역을 이렇게 추가로 더 잡아주시면 영역이 선택이 되죠. 그러고 이동 툴로 끌고 오면은 이렇게 3개짜리도 한꺼번에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퀵 셀렉션은 굉장히 편하게 선택할 수 있는 툴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크기 조절은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하시면 되겠고요. 적당하게 사이즈 맞춰서 배치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파일의 열기 클락이라는 요 예제를 가져와 주세요. 자, 이 시계도 우리가 가져올 건데 지금 이 시계가 화면에 가득 차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이동 툴, 여기 지금 이름 툴을 끌어서 이렇게 놓으면은 이름 탭을 끌어서 놓으면 이렇게 떨어져 나왔죠? 자, 이 시계는 지금 어떻게 선택하면 될까요? 자, 일단은 우리가 배운 툴로는 여기서 자석 올가미 툴을 쓸 수도 있을 테고 아니면 조금 전에 배웠던 빠른 선택 툴을 쓰시려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얘가 보니까 여기 선이 좀 얇죠? 이런 부분은 요 빠른 선택 도구로 선택하기가 적당하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얘가 진짜 빠르게 선택하는 건 좋거든요. 근데 정밀하게 선택할 수는 없는 애예요. 그래서 이런 얇은 선 같은 걸 선택하기는 어렵다. 그러면 얘 특징을 좀 살펴보자면 지금 이 자명종 시계의 배경 부분이 단색이죠. 흰색이죠.
그러면 우리가 흰색 배경을 선택해서 반전을 해버리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활용할 툴은 자동 선택 도구인데요. 자동 선택 도구는 색상이 비슷한 영역을 선택하는 역할을 해요. 여기 허용치 값이 아마 기본 값은 32일 텐데요. 32는 조금 작은 수치니까 저처럼 50으로 바꿔주세요. 물론 그림에 따라 더 적게 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 많이 줘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은 그냥 50으로 할게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흰색 배경을 찍으면 이렇게 흰색 배경이 선택이 돼요. 근데 내가 이 안쪽도 찍어야 되잖아요. 그때 이 옵션에서는 안쪽도 같이 더해서 선택할 거니까 여기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사각형 두 개 겹쳐져 있는 모양 있죠? 요걸 고르는 거예요. 얘는 선택 영역의 추가라는 것으로 이걸 선택해서 잡으면 이렇게 영역이 추가돼서 더 잡혀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배경 부분을 선택을 했어요. 그럼 배경이 모두 선택이 됐을 텐데 우리가 필요한 건 배경일까요? 아니면 자명종 시계일까요? 자명종 시계죠. 그러면 얘네를 서로 바꿔줘야겠죠. 원래 반전은 선택해보면 반전이 있어요. 근데 워낙에 좀 자주 하는 기능이라 단축키를 좀 익힐 건데요. 컨트롤 쉬프트 I를 누르면 반전이 됩니다. 그래서 난 좀 외우기 힘들다 하시는 분은 선택의 반전을 누르시고 가능하시면 외워서 컨트롤 쉬프트 I를 외워서 반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동 툴로 여기 있는 자명종 시계 안쪽 부분을 끌어다가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 시계는 컨트롤 T에서 크기 조절 하고 엔터. 자, 여러 가지 선택 툴들을 확인해 봤어요. 우리 도형으로 선택하는 거, 그리고 이렇게 주변을 그대로 따서 선택하는 거, 그리고 색깔대로 선택하는 거, 이런 간단한 선택 툴들을 우리가 좀 전에 확인을 해서 여러 가지 그림들을 가지고 왔는데 이 그림들을 가져왔을 때마다 이렇게 레이어가 생겨 있는 상태예요. 그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여기 있는 피망을 하나 더 복사하겠다, 또는 여기에 보면은 자명종 시계가 있는데 자명종 시계를 한 개 더 복사하겠다라고 할 때는 이동 툴에서요, 해당 그 복사할 레이어를 복사할 개체를 찍어요. 그럼 그 레이어가 선택이 돼 있을 테고, 이때 Alt를 누르고 있으면 삼각형 두 개가 겹쳐진 모양이 되죠. 이때 끌어서 이렇게 복사하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제가 여기 있는 피망도 복사해 볼게요. 그냥 끌면 이동이고 얘를 Alt 누르면서 끌면 복사해요. 그럼 피망을 여러 개 복사해 놓을 수도 있고, 다 똑같은 방향으로만 있으면은 지루하니까 컨트롤 T를 눌러서 어떤 건 뭐 회전해 놓는다든지, 어떤 거는 오른쪽 눌러서 가로로 뒤집어 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놓으면은 통일감을 좀 깨서 그래도 지루하지 않게 만들 수가 있죠. 자, 한번 레이어를 이렇게 복사해 보시는 걸 해보세요. 간단해요. 내가 복사할 개체가 있으면 이 개체를 클릭, 그러면 해당 레이어가 선택이 됐을 거예요. 얘가 선택되는 이유는 이 옵션에서 자동 선택 레이어가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어쨌든 여기 있는 제가 캔들을 선택을 했고, 복사하려면 이동 툴 상태에서 Alt 누르면서 끌면은 복사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열심히 복사를 했는데요. 여기 보면은 우리 캔들 있죠? 캔들을 제가 이렇게 옮겨 볼게요. 근데 이 캔들이 지금 피망 뒤로만 배치가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제를 가져올 때 캔들 예제를 먼저 가져왔었죠. 따라서 이 캔들을 찍어보면 이 캔들은 레이어 5 복사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 내가 아까 가져왔던 이 피망을 찍어보면 얘는 레이어 8번이에요. 그러니까 한참 밑에 있으니까 밑으로 이렇게 깔리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 피망보다 캔들이 앞쪽으로 오게끔 하고 싶다면 그때는 요 레이어 5 복사라고 되어 있는, 지금 얘를 선택했을 때 골라진 이 레이어를
끌어다가 아까 레이어 위쪽으로 올려주시면 되겠죠. 아까 레이어 8번이었으니까 이 위로 올리면 이렇게 캔들이 피망보다 앞쪽으로 배치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레이어의 순서인데 우리가 레이어에 먼저 이렇게 올려놓은 거는 그 나중에 올린 것에 이렇게 차곡차곡 포개져서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밑에 있어서 그래요. 얘를 끌어다가 위로 올리면 이렇게 레이어의 순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얘는 지금 자명종 시계보다 뒤로 가 있죠. 왜냐하면 얘는 지금 레이어 5 복사라는 이 레이어고 이 자명종 시계는 레이어 9번이거든요. 얘는 9번 복사고 그래서 얘가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앞쪽으로 오게끔 하려면 마찬가지로 레이어 5 복사를 레이어 9 복사보다 위쪽으로 가져가면은 그땐 이렇게 앞쪽에 배치를 할 수가 있어요. 레이어의 순서 이해되셨어요? 한번 움직여서 레이어의 순서도 마음대로 바꿔보세요. 자, 그러면 레이어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고 이 예제는 이제 마칠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옆에 눈 모양 보이세요? 이 눈은 보이는 상태라는 뜻이에요. 이 눈 모양을 끄면은 이렇게 가려지고 다시 누르면 나타납니다. 지우는 건 아니고 잠시 가려놓고 싶다라고 할 때 이렇게 눈 모양을 꺼서 가릴 수가 있고 다시 누르면 나타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이 레이어들이 많다 보니까 얘가 어디 있는지 이것만 보고 싶다라고 할 때는요. Alt를 누르면서 찍으면 얘만 보고 나머지는 다 가려져요. 다시 Alt 누르면서 이 지금 레이어를 찍어보면 다시 다 나타나는 걸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필요 없는 걸 가리거나 다시 나타낼 때 활용할 수 있는 도구니까 가볍게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다 보셨다면 우리가 이제 작품 하나 만들어 봤으니까 저장을 할 건데요. 예제를 불러와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대로 저장하면 안 되고 이거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 볼게요. 그러면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눌러주시면 되세요. 자, 어디다 저장을 해 볼 거냐? 저희 예를 들어서 바탕화면에 폴더 하나 만들어 볼까요? 아니면 문서에 만드셔도 돼요. 그래서 본인 이름의 간단한 폴더 하나 만들게요. 예를 들어 이렇게 폴더를 만들고 따닥 하고 이 코치비즈란 이름으로 파일 형식은 보니까 PSD로 돼 있죠. 이게 포토샵 전용 파일인데 이대로 저장할 거면 저장을 누르시면 돼요. 그럼 이런 식으로 형식 옵션이 뜨고 확인 누르면 저장이 완료가 됐어요. 자, 그렇지만 아까 저장한 PSD는 포토샵 전용 파일로 이미지 파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블로그에 올리거나 인터넷에 띄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만약 이걸 다 만들었다라고 가정하고 이거를 이미지 파일로 다시 한번 또 저장을 해야겠죠? 그러면 다시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래서 파일 형식을 아까 JPG로 해서 저장을 한 번 더 누를게요. 품질은 8 이상이면 상관은 없는데 12로 그냥 최고로 높여서 저장하죠. 확인. 자, 이렇게 해서 보통 포토샵은요 저장하실 때 2번 저장해요. JPG 한번, 그러니까 PSD 한번, JPG 한번 이렇게 2번씩 저장하는 걸 기본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런지도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만약에 파일의 열기를 눌러서 아까 저장한 코치비지를 보자면 여기 코치비지가 2개가 일단 보일 텐데요. 얘는 그림이 보이고 얘는 그림이 안 보이죠. PSD는 이렇게 그림이 안 보여요. 그래서 나중에 이걸 보고 이게 뭘 저장했구나를 알아보기가 힘들거든요. 반면에 옆에 JPG는 이렇게 그림이 보이니까
만약 똑같은 이름으로 저장을 했다면 아 이게 얘구나 라는 걸 쉽게 알아보고 열 수가 있어요. 일단 1단계는 그거. 자, 그리고 여기 JPG를 우리가 저장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제가 이 JPG만 한번 열어볼게요. 아까와 같이 똑같이 화면은 보이겠지만 이 레이어를 보시면 레이어가 하나도 안 남아있어요. 배경만 있죠. 즉 여기에서 이 피망 한 개를 없애고 싶다던가 아니면 여기 있는 캔들을 없애고 싶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수정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렇게 후 수정을 해야 될 수도 있죠. 그럴 때는 파일에서 열기를 해서 아까 PSD를 열어보면 여기는 레이어들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당 레이어만 가리거나 뭐 숨기거나 뭐 크게 하거나 내 맘대로 변형이 가능하고 그대로 이제 수정을 한 후에 파일에서 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저장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토샵은 기본적으로 PSD 하나, JPG 하나 이렇게 두 개를 저장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예제는 여기까지 보고요. 두 번째 예제를 설명해 볼게요. 불필요한 로고 쓱쓱 싹싹 지우기 여기를 설명할 거예요.